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뭔가를 꾸준히 하는 사람이 무섭다는 인식을 그때 머릿속에 각인시키지 않았나. 안녕하세요. 책 읽는 형제들입니다. 자, 오늘 밥프로터의 고해 확신 세 번째 시간입니다. 논제문을 읽어드립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패러다임은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이란 인간의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즉, 패러다임이 바뀌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끈기 있고 지속적이며 일정한 간격을 둔 반복 말이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저자의 말을 어떻게 보셨나요? 발췌문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로 인간의 프로그램이다. 나라는 생체 컴퓨터 안에 설치된 프로그램인 것이다. 지금 우리의 인생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코딩한 사람들은 마음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그저 자신이 받았던 그대로 전달하고자 했다. 이들은 반복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우리의 DNA에 설치했다. 그렇게 우리는 똑같은 것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배웠다. 어떻게 숟가락을 사용했는지,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뛰는지 등 그 방법은 반복이었다. 끈기 있고 지속적이며 일정한 간격을 둔 반복 말이다. 반복이 어떻게 보면 성공을 이루는데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걸 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이뤘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매일의 삶이 사실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사회생활 하는 데도 그렇고 하루하루가 반복이잖아요. 똑같은 그 삶을 사는 것 같은 상황인데 이 반복되는 삶을 얼마나 충실하게 잘 살았느냐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공해서 고등학교 때도 얼마나 충실하게 그 하루하루 공부하는 그거를 잘했느냐에 따라서 대학의 당락이 결정되는 거였고 그런 것 같아요. 이 반복이라는 거 이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어떻게 보면 반복이 제일 무섭지 않나. 반복하는 사람이. 저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금은 이제 다른 얘기일 수 있긴 한데 저희 초등학교 때 싸움을 잘하는 일장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일장보다 더 무서운 게 쓰러지지 않는 한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맞아도 그냥 막 달려드는 거였어요. 저는 싸움을 잘하는 일장보다 싸움을 못하지만 맷집 있는 그냥 막 부딪혀버리고 지가 저 터지더라도 막 때리는 난 얘가 더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뭔가를 꾸준히 하는 사람이 무섭다는 인식을 그때 머릿속에 각인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이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닐까요? 귀찮고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DNA, 우리의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반복하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반복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 뒤에 말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네. 간단한 마상놀이의 말이 기억났어요. 그 비상식적 거지. 네. 더 마인드에서도 간단 마상놀이의 말을 이야기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세계가 될 거라고 했던 그 말. 네.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얘기하는 것들에 의해서 나의 생각이 굳어질 거고 그게 내 세상이 될 거라고 했던 그 말들. 그러면서 그것도 얘기했잖아요. 매년 그 불경기 이야기를 했던 그걸 보면 이게 기억나더라고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는 불경기라는 말을 계속 우리가 듣다 보니까 내 세상이 나도 모르게 불경기가 됐는데 이 프로그램을 바꾸는 거 이것도 그때 반복한다고 했잖아요. 반복하면서 계속 듣는 것들이 7살 이전에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들었던 모든 말에 의해 프로그램된 그 번들을 바꾸는 방법이 이건 거잖아요. 아니 근데 들어보니까 저는 생각의 출발이 반복해서 뭔가 내가 행하는 것으로 출발했거든요. 근데 출발 지점이 그게 아니네. 출발 지점은 듣는 거네. 듣는 것을 반복하는 거네. 내가 행하는 어떤 행실 반복을 생각했는데 그 전에 듣는 반복이 시작이에요. 그렇죠.
들어야지 잠재의식에 심기고 잠재의식에 심겨야 그게 행동으로 나올 거고 그 행동과 생각이 지속적으로 가면 태도가 될 거고. 시청자분들 중에 그 반복하라는 것이 저처럼 행동을 시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행동하라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듣는 거면 내가 틀어놓고 듣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어떤 결과로 도달이 되겠네요. 아주 중요하네요. 여러분, 듣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반복해서 듣는 거. 정말로 변하고 싶으시면은 저는 그 방법 추천드려요. 녹음기 꺼내가지고 지금 당장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말로 녹음을 하신 다음에 자기 전에 자고 있는 중간에 일어나서 계속 들으시면은 바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버퍼록과 보혜학실에서도 나폴레옹 힐의 그 얼 나이팅게일의 그 강의를 계속 반복적으로 들었다는 얘기가 기억이 나네요. 네. 왜 저는 이거를 행동을 시작으로 했을까요? 듣는 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때 또 행동하는 거에 조금 더 생각이 꽂히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잠재의식이 그렇게 돼 있나 봐요. 내 무의식에. 그러니까 불경기로 비유를 든 게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불경기다 그러면 난 불경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은 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참 저는 사실 지금도 오디오북으로 더마인드는 아침 출퇴근에 계속 듣고 있어요. 그래요? 네. 오디오북으로? 네.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거 계속 한다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읽는 것만 하고 듣는 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지금. 네. 제가 최근 독서법을 조금 바꾼 게 뭐냐면은 항상 듣고 시간이 있을 때 책을 펴서 읽는데 듣는 거랑 읽는 거랑 맞춰서 읽어요. 귀로는 듣고 눈으로는 읽어요. 그것도 하나의 좋은 독서법이겠네요. 제가 말로 하는 거는 힘드니까 안 하고 듣고 눈으로 따라가요. 그러면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듣던 것들이 있잖아요. 계속 들었던 내용이니까 그 내용들에서 이제 책을 볼 때 그때 메모를 하게 돼요. 책으로 들을 때는 메모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운전 중에 듣고 있는데 메모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 막 정리해놓고 이렇게 저렇게 기억을 했던 것들이 듣고 읽을 때 기억나잖아요. 그럼 그때 책에다 메모를 하죠. 그러고 보면 이제 행복이라는 것도 굉장히 사소한 곳에서 시작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느끼게 되고 이런 성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를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도 뭐가 있어야 뭐가 대단한 것이 돼야지 뭔가 내 인생이 바뀌고 대단한 사건을 만나야 변화가 되고 뭐 이런 것들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되게 반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방법이야? 유일한 방법? 반복이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진짜 성공으로 가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반복이 진짜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은 좀 전에 행복을 말씀하셨잖아요.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지속적인 거예요. 작은 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면은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큰 거 한 방? 큰 거 한 방에 맞자 사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좋은 차를 사면은 일주일에 행복할 거고 좋은 사면은 3달에 행복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행복이 커도 3개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로는. 그러면은 차라리 하루짜리를 매일 행복한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매일매일 행복한 365일을 조그맣게 매일 하루하루씩 행복한 것들로 채우면 저는 365일이 행복한데 그거를 미루고 큰 거 할 거야 해가지고 집을 하나 사면은 1년 중에 3개월 딱 행복하고 그 나머지 9개월은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맞아.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 반복을 계속하면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 돼요. 그렇죠. 행복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반복이라는 게 되게 지겨울 수 있잖아요.
이 반복을 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예를 들면 내가 학원이라는 거를 반복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매일 적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몇 회 전에 네. 이야기했지만 네. 습관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뇌가 좋아하는 걸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좀 방법을 알고 싶긴 한데 성공 학원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 학원이 이루어지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보상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할 건데 이 성공 학원이 사실 내가 뭐 일주일 말했다고 되거나 그렇죠. 한 달 말했다고 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이거보다 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거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의지도 조금 동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 그쵸. 필요한 거겠죠.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원을 쓰면서 학원을 매일 반복해서 하고 쓰는 것도 매일 반복해서 하고 일기도 거진 매일 쓰지만 그게 지겹다고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상을 동원하고 내가 진짜 그걸 이룬다고 생각을 하면 너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때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을 하다 보면은 지금 당장 그렇지 않으니까 조금은 이제 언제 되려나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으면서 반복하는 게 좀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야, 그럴 때는 좀 강한 의지력도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그래서 네. 이게 의지랑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행동을 하려면 네. 의지 행동 그래프인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의지 행동 그래프요? 물론 정확하게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내 의지보다 행동하는 것이 쉬워야 행동을 한다고요. 일리가 있네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100일 쓰기, 100일 동안 100번 쓰기 같은 거 한다라고 했을 때 내 의지가 동기나 의지가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100번 쓰는 게 행동으로 했을 때 내 의지나 뭐 이런 것보다 너무 어려운 거면 못하게 돼요.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불 그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못했다가 요즘 한다고. 네네. 그러면서 제가 그 3분을 안 넘기고 간단하게 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리 의지가 없어도 짧은 시간에 그냥 훅훅 끝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행복이라는 것도 자기의 만족도를 낮추면 행복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너무 이상적인 것만 생각하면 거기서 행복이 안 오는데 내가 그냥 밥 한 끼 잘 먹는 거에 뭔가 만족을 하면 거기서부터 행복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는 것도 너무 크게 뭐 100번 쓰기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딱 깔끔하게 써보기 이런 것으로 좀 나를 뭔가 의지력보다 좀 나의 행할 수 있는 것에 좀 낮춰서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습관이 되면 이제 그게 습관이 되면은 그거보다 조금씩 높여갈 수는 있잖아요. 야, 근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목표를 정해보고 매일 내가 하는 것들을 실행해 보면서 나는 이걸 좀 힘들어하는구나 하면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낮춰서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간단한 팔굽혀펴기를 할 때 하루에 한 개씩 한다라고 하면은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근데 난 10개부터 시작할 거야 하면은 힘들죠. 반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어떤 팁 이런 것들은 좀 낮춰서 하면 된다. 좋은데요. 저는 이제 이런 유튜브 저희들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도 여기서 이렇게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혼자도 있지만 그냥 어떤 모임에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에 이렇게 참석하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유튜브 시청하시나요? 저는 아까 전에 했던 거를 좀 해봤거든요. 녹음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제가 듣고 그러기도 했었어요. 네.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부작용이 있다고요? 네. 목소리가 듣기 싫은가? 내 목소리라. 저도 약간
예상했어요. 네. 내 목소리랑 내가 듣기가 되게 오글거리고. 제가 그 심리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어떤 게 있었냐면 아침에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고 싶어가지고 제 목소리를 녹음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람을 했어요. 야, 너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면 너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아? 라고 막 구구절절 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한 2번 하고 바로 바꾼 것 같아요. 아침에 제 목소리 듣는 게 너무 거북스럽더라고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사람들은 제 목소리가 좋다고 하긴 그런 말 좀 종종 듣거든요. 근데 나는 내 목소리가 너무 짜증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바꿨잖아요. 네. 혹시 지금도 계속 반복하고 계신 게 있나요? 반복하고 있는 거 많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학원하는 거. 저는 사실 지금도 생활 체크표를 해요. 생활 체크표를 매일 이제 한 6, 7가지 정도를 투두리스트. 그렇죠. 투두리스트 매일 하는 거를 30일 이렇게 요일 날짜 해가지고 한 거 체크 매일 하거든요. 근데 뭐 달성률이 꽤 오랫동안 했어가지고 많이 높아지고 있긴 해요. 저는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확언하고 약간 루틴 같은 거죠. 확언한 다음에 시각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무게 재고 계속 제 건강을 체크하는 입장에서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몸무게 재서 그 몸무게를 맨날 또 그래프화 시켜요.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신문 읽기, 그다음에 책 읽기 뭐 이런 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저도 하루 루틴을 해놓긴 했어요. 그래서 제 블로그 오셔서 보시면은 성공일지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루틴이 있어요. 블로그 홍보 좋습니다. 네. 저도 반복을 통해가지고 그거를 쭉 하고 있는데 이제는 한 3개월이 넘어가니까 그래도 습관이 붙은 게 몇 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습관이 안 붙은 것들이 있어요. 맨날 자꾸 빼먹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점차 습관화가 되길 바라고 있고요. 이제 그런 습관들 뿐만이 아니라 마인드에 대한 거, 내 잠재의식에 심는 것들, 그런 것들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인드. 그래서 계속 더 마인드를 듣고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반복이 듣는 걸에 초점을 맞췄을 때 되게 중요한 게 결국 여기서 보면은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결국 믿음이 된다는 게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내가 믿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믿음까지 도달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이런 이제 뭐 부의 확신이나 더마인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들으면서 난 그렇게 될 수 있구나 라고 그런 믿음이 생겼을 때 결국 효용 가치라고 해야 되나요? 결국 현실로 나타나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믿음이 생기기까지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전 믿음이 없어요. 나를 신뢰하지 못해요. 내가 그렇게 될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라는 사람들이 더 좋은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듣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태까지 자기 신뢰가 없다는 거는 자기가 그때까지 이뤄보지 못했던 경험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간단해요. 신용점수 쌓는 거는 작은 것부터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쪼개기, 목표가 이만큼 있으면은 목표 이만큼에서 잘게 잘라요. 그래서 요만한 거부터 시작하는 거죠. 뭐 아까 전에 제가 말씀 잠자리 정리, 그거부터 잠자리 정리부터 하고 먹은 다음에 식기 앉은 자리에서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그거 정리하기라도 뭐 이런 거 조그만 것들 짜잘짜잘한 것들. 아니 근데 말하면 말할수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들이 우리 바꾸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 자리 정돈하기 뭐 이런 거 정리하는 거,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소한 것들이 반복됐을 때 누가 그랬더라요? 홍진경 씨가 그랬는지 유리 씨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통해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 뭐 집 정리를 한다던가 지나가던 쓰레기를 아무도 보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준다. 결국 자기 신뢰를 쌓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들을 자꾸만 내가 계획해보고 실행으로 옮겨봤을 때 내가 이것을 성취했구나. 맞아요.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여지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결국 이것이 자기 신뢰가 되고 어떤 믿음으로까지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존감이란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자존감이 없으면은 사실 나를 못 믿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나를 못 믿으면 남이 나를 어떻게 믿어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그만 거라도 작은 거라도 계속 성공을 반복하는 습관. 작은 성공. 네, 작은 성공을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온 대로 말한 대로 내 인생을 제한하는 프로그램 코딩한 거를 바꾸는 거는 반복밖에 없다고. 조그만 성공을 반복해서 성공하는 패러다임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못할 것 같은 목표를 계속 들으면서 그 목표를 잠재의식에 넣어서 그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길을 내비게이션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추천하고 네, 그러고 싶네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진짜 이것이 성공의 법칙이고 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책을 읽고 지금 책을 현재 3권 읽은 거잖아요. 네. 타이탄의 도구들부터 물론 우리 그 전에 각자 읽은 책들도 따로 네. 더 있기 때문에 네. 더 많은 책들 중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아직 책을 읽지 않고 그냥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에이 저게 뭐야, 저게 무슨 방법이야, 저게 무슨 성공 법칙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법칙은 원래 어려운 게 없어요. 법칙은 원래 다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무시할 뿐이고 내가 어렵다고 느낄 뿐인 거예요. 오늘 토론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함께 하시면서 혹시 의견이 있으셨으면 댓글로 함께 해주시고 추천해 주실 책이나 좋은 논제문이 있으면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저희가 대신 토론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형제들의 부자의 서재였습니다.